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란에 석유나니까 영국이 와서 빨대 꽂고 팔레비 왕조는 영국에 또 붙어먹고 그런 거죠. 하지만 영국이 내정 간섭 심하니까 왕조에서 헌법 세우고 입헌군 주제 국가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모사데크라는 총리를 세웁니다. 이 모사데크가 이란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이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이 모사데크를 축출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란의 반미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이 모사데크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자거든요. 어찌 보면 외세에 지친 이란 국민들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 총리로 뽑힌 거죠. 이 모사데크가 영국 이란 석유회사 APOC를 국유화합니다. 그럼 영국이 또 열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사주를 합니다. 모사데크가 사기업을 국유화했잖아요. 이걸 빌미로 모사데크라는 사회주의자가 이란을 장악했다고 미국을 꼬시는 거죠. 이때 이란이 영미에 대항하려고 러시아랑 또 손을 잡거든요. 이걸 모사데크 주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CIA를 동원해서 이란에 공작을 펼치고, 그렇게 미국이 이란 군부를 지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모사데크를 가택연금하고 왕조를 복원해버립니다. 모사데크는 미국에 지켜서 가택연금돼서 그렇게 살다 그냥 죽습니다.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팔레비 왕조가 친미파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늘날까지 미국의 적대적인 거예요. 물론 미국이 이란에 더 적대적이긴 하지만요. 이란은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경제 제재가 풀리길 원해서 나중에 친미 정권도 들어서고 막 그래요. 모사데크는 이란의 민족 영웅이거든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미국이 헌법국가에서 투표를 통해서 만든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인 팔레비 왕조를 복원해버린 거예요. 이게 황당하죠. 이게 오늘날 미국과 이란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시발점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제 황당합니다. 우리나라 석유를 겨우 찾아왔는데 다시 뺏겨버리고요. 이때까지 이란이 이슬람주의가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수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외교주의자들이 다 한마음 뜻이 돼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란도 이때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보수주의인 이슬람주의 등이 다 한데 뭉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팔레비 왕조에 찍혀서 추방됐던 호메이니가 돌아오면서 이슬람주의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1979년까지 이어지면서 호메이니 주도로 이란 혁명이 터지고 팔레비 왕조도 끝이 납니다. 1979년은 이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팔레비 왕조가 왕조 배불릴 생각만 하고 나라 다 팔아먹는데 다들 자기 목숨은 소중하니까 팔레비 왕조가 독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메이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계속 바른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에 찍혀서 결국 추방당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호메이니가 국외로 추방되면서 오히려 국제적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랑스로 쫓겨났거든요. 서방 언론들의 이란의 실정과 호메이니의 목소리가 자꾸 알려지니까, 호메이니는 성직자였거든요. 결국 이 호메이니가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집하고 군대가 호메이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란 혁명이 이슬람 중심주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란은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98% 찬성으로 이란이 공화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슬람 체계를 확립하는 거죠. 이란이 이슬람 체계가 확립되면서 반미도 자리 잡습니다. 미국도 이때부터 경제 제재를 시작해서 40년 넘게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때문에 이란 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이란도 외세가 너무 힘들고 맨날 전쟁 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150년 가까이 외세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보수파가 아니라 개혁파 진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모하마드 하탐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이랑 손잡자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이때 보수파가 방해 공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이걸 이기고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친서방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9.11이 터져버립니다. 이때 이란은 애도를 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이때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나옵니다.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거죠. 이게 조지 부시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이란은 미국과 수교는커녕 그냥 아예 적국인데 테러가 터지면 신의 분노를 받았다, 알라가 천벌을 내리신 거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내부적 반발을 다 잠재우면서까지 애도를 표하고 우호적 제스처를 계속 보낸 거예요. 미국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란이 손 내미는 걸 탁 쳐버리면서 침뱉어버린 거거든요. 당연히 이란의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얼어붙습니다. 친미 진보 좌파를 대통령이라고 뽑아줬더니 미국의 귀씨아대기 쳐맞고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똑똑해야 돼요. 부시도 멍청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못 먹는 거죠.
영화만 나왔다 하면 조지 부시가 맨날 빙구 역할로만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이스 같은 영화에서는 조지 부시를 아예 딕 체니 부통령 하우사비로 묘사했죠. 정작 테러를 한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알카에다라는 테러 단체에서 한 거니까 악의 축 발언 자체가 테러를 후원하는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지정한다 이 개념인데, 알카에다는 또 순위파거든요. 악의 축 지정한 나라들은 다 또 시아파예요. 참 이상하죠. 사우디는 애초에 친미 국가니까 이걸 건들진 못하고, 사우디가 또 달러 가격을 또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또 뭐라 못하고 엄한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데, 정작 알카에다는 순위파예요. 근데 또 악의 축으로 지정한 국가들은 다 시아파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또 북한이랑 테러를 엮긴 또 조금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란의 친미 진보 잡발 정권이 몰락해버립니다. 친미면 우리나라에선 빼박 보수 우파인데 세상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나의 상식은 상식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이란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팔레비 독재 왕조를 옹립시킨 게 그 시작입니다. 그게 자기네가 편하니까 영국이랑 뭐 똑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영웅 모사데크를 축출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면서 그나마 있던 친미 정권이 붕괴해버렸죠. 그럼 미국이 이란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1979년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란 혁명이 터지는데요. 그해 11월에 이란 운동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란 대학생 수백 명이 미국 대사관을 장악해버린 거죠. 이란 국민들이 미국 대사관 직원 50여 명을 인질로 잡고 444일을 구금합니다. 근데 집권 세력인 호메이니가 이걸 지지 성명을 발표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데모 이런 거 좀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 담장도 넘고 그러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 심지어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거더라도 어쨌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체포도 하고 시위 현장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독거리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적으로도 안전하고 동시에 자국민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네 나라 미국 국민 보호해야 된다고 미군들이 와서 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근데 미군 정도 힘이 있으면 그럴만 하죠. 취해버거린 대사관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근데 집권 세력인 호메이니가 되려 지지 성명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고 이슬람교 원수니까 미국은 사탄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악이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의 세력과 화해나 대화를 하면 사탄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거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극단과 독재, 파쇼적 사고가 얼마나 눈을 쉽게 멀게 만드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여러분 참고로 호메이니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도 이러는 거예요. 이때 이란이 인질들을 포갑적으로 대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해요. 근데 400일 넘게 인질들 구금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입니까? 천하의 미국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이 이걸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카터 정부가 특공대를 2번 파견해서 2번 다 실패합니다. 한 번은 모래폭풍 만나서 실패하고 한 번은 헬기가 급유기랑 부딪혀서 실패합니다. 이게 카터 잘못은 아니지만 여론이 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맙니다. 카터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란 문제를 잘못 처리했더니 내가 재선에 실패할 수가 있네? 라는 걸 경험적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오바마도 이란 문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합의 본 거거든요. 트럼프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사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수단을 많이 동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과 잘 지내야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적이 많기도 합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벤 애플렉이 주연한 아르고 같은 영화도 있고요. 나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인기가 없었겠죠? 이와 비슷한 사건도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관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13 Hours, 13시간이라는 영화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시원시원하겠죠?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하던 시절이에요. 미국인들이 대사관 공격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놓칠 리가 없겠죠? 명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트럼프가 이걸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었습니다. 이후 1983년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미군을 공격해서 미군이 꽤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란이 완전히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배후에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걸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솔레이만이에요. 이란, 이라크를 넘어서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 솔레이만이란 사람이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들이 다 시아파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걸 시아파 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파 대장이 이란입니다.
중동은 대부분 수니파고 시아파는 중동에서 소수입니다. 9대1 수준으로 수니파가 압도적이에요. 수니파, 시아파 맨날 싸우는 건 잘 아실 거고, 수니파는 사우디, 시아파는 이란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근데 시아파 영향력이 세지면 이는 곧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셈이죠. 문제는 이 시아파 벨트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니파랑 연합해서 팔레스타인을 조질라는 거고, 수니파는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시아파를 조질라는 거거든요. 수니파는 사우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이란 조질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터키가 좀 더 끼어들려고 하는 형국인데, 어쨌든 트럼프 지지 세력은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보수 크리스찬, 그리고 유태인들입니다. 이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유권자의 50% 가까이 됩니다. 반 가까이 돼요. 선거 참여율도 높습니다. 특히 미국 네오콘들은 크리스찬 계열이니까 이슬람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아무래도 보수 네오콘들이죠.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 크리스찬, 그리고 유태인인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선거법이 조금 다른데요. 슈퍼팩이라고 해서 정말 마음껏 돈지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후원층이 바로 유태계와 기독교계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는 투표는 해도 후원은 좀 어렵겠죠. 대신 유태계와 기독교는 돈이 넘치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같은 부동산 유대인 큰손들이 트럼프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가시면 있는 센즈 호텔, 센즈 그룹의 셸던 애들슨 같은 사람이 트럼프 후원자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지키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또 원수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짝짝꿍 놓는 거고요. 그런 건 뭐 다들 아시죠. 미국 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 정부를 압박해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죠. 참고로 트럼프 딸 이반카 트럼프가 또 유태교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거든요.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개종했어요. 근데 이반카 트럼프의 변천사를 보면 현대의학의 힘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란이 시아파 벨트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란 때려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유태인들의 트럼프 후원이 늘어날 테고, 이런 트럼프의 탄핵과 재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천 지지층, 대표적으로 네오콘들은 애초에 적이 필요하거든요. 이라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없는 거 알면서도 대량 살상무기 제거해야 된다고 들어갔었죠. 이게 다국적군들 역시 이라크에 무기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게 드러났죠. 그래서 오피셜 시크릿 같은 영화도 나오는 거고요. 키라 나이틀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재미있게도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있죠.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이라크에 이란도 도매금으로 한 방에 먹는 거죠. 조지 부시가 그렇게 했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이슬람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죠. 시아파는 이란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죠.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비등비등한 줄 아셨겠지만 알고 보니 수니파가 9대1로 압도적이죠. 이란은 밀리니까 싫죠? 자기도 나름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인데,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같은 종파인 시아파 벨트를 형성했죠. 시아파 벨트가 어느 나라를 감싸고 있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죠. 이스라엘은 둘러싸이니까 압박 느끼죠? 압박 느끼니까 싫죠. 그래서 큰형한테 도움 청해야죠. 큰형이 미국한테 도움 청하죠. 미국엔 유대인이 많죠? 유대인은 더더욱이나 돈이 많죠. 그래서 미 선거에 정치자금 후원하고 경제적으로 영향력 끼치죠. 안 그래도 미국하고 이란이 왼수인데 미국은 더 좋죠. 미국이 이스라엘 돕죠? 그럼 이란은 압박 느끼죠. 그래서 시아파 벨트 국가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맨날 전쟁이 나죠. 수니파는 시아파가 싫죠. 즉 사우디는 이란이 싫죠. 그러니까 수니파와 함대 묶여서 시아파 이란에 대항하죠. 사우디는 전통적인 친미 국가거든요. 그럼 더 잘 됐죠. 미국, 이스라엘, 수니파가 한데 뭉쳐서 시아파를 조지죠. 그럼 이스라엘은 아군이 많으니까 좋죠. 이스라엘은 이 땅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난민 다 내쫓고 자기가 여기 완전히 눌러 앉아야죠. 이게 중동 패권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누구 하나 물러설 수가 없죠. 이란도 대페르시아 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뼈대 있는 가문이죠. 언어도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아랍권에 애초에 속하지도 못하니까 중동이라고 부르죠. 사우디는 자기가 다수죠. 힘도 더 세죠. 미국 큰형도 옆에 있죠. 이란이 아무리 전통과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란한테 밀리기가 싫죠. 이란은 뭐 지금 미국의 경제제재 당해서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밀릴 수가 없죠.